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이여라. 오늘은 말이죠. 우리 사회를 쭉 관통해 뿌는 큰 물줄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심층 리포트 시간이겠습니다. 새해라고 설렘이 좀 남아있어야 쓰겄는데 그럴 새도 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서 있고 또 한쪽으로는 국제정세가 워낙 급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냥 사건 몇 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큰 전환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고비를 어찌 넘겨야 쓰겄는지 국가 차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소식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외교, 그리고 요즘 장에 나가보면 바로 느껴지는 민생 경제의 살얼음판 같은 현실까지 2026년 오늘을 규정하는 핵심 의제들을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법치라는 건 또 어찌 구현돼야 쓰겄냐?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정의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월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말이죠. 그냥 전직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아버린 비극을 어찌 매듭지 끊는가 하는 아주 역사적인 심판대라 봐야 쓰겄습니다. 검찰특검팀은 오늘 공판에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아주 무겁게 물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랑 취재진이 잔뜩 몰려들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권력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 재판이 우리한테 남긴 숙제는 아주 분명하다 그 말이여라. 권력이 사유화되는 걸 막을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비상사태라는 이름 아래에서 국가 시스템이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며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쓰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새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외교의 시계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2026년은 말이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의 핵심은 과거사는 진정성 있게 풀고 미래 협력은 확실히 하자. 이 균형에 있다 봐야 쓰겠습니다. 특히 요즘 동북아 정세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국 정상은 동남아발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그리고 요즘 기승을 부리는 스캠 범죄에 어찌 공동 대응할 것인가, 또 반도체 공급망을 어찌 안정시킬 것인가, 청년들 교류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회담 성과가 종이 위에 적힌 합의문으로만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이 이거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협력이 나와야 쓰겄고 엉켜부러진 과거의 매듭도 지혜롭게 풀어갈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은 민생 경제 문제여라. 고물가의 고금리가 오래가 불어서 서민들 살림살이는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는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경기는 여전히 냉골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안에 숨겨진 시한폭탄이라 해도 쓰겄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정이랑 공급 확대를 내세운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는 뒤 시장 반응은 영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대출 규제 풀었다 조였다 하는 식에서 벗어나서 서민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동시에 산업 구조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 로봇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이 지각 변동을 겪고 있으니까요. 국가 차원에서 재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2026년 경제부처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갈등과 통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개혁하라, 쇄신하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정작 국민 눈에는 맨날 싸우는 걸로만 보입니다. 당 안에서 권력 다툼하고 당 이름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민생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여라. 2026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가치가 뒤섞여 사는 다원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랑 타협으로 공동분모를 찾아가는 민주적 시민의식 회복이 지금 정말 절실합니다. 교육과 문화 쪽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이 점점 비어부는 현실을 막기 위해 지역 특화 교육과정이 생기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 하나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정치, 외교,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환경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사법적 혼란, 외교적 난제, 민생의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디마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더 강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사법적 경랑 속에서도 국민들은 차분하게 법치가 바로 서길 기다리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 해도 혁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남은 시간은 이 위기를 어찌 기회로 바꾸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쓰겠습니다. 국가란 것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가장 먼저 챙겨야 쓰겠고 정치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혐오보다는 연대, 대립보다는 협력으로 한 번 더 손을 맞잡아야 쓰겠습니다. 2026년이 훗날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단계 도약한 해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격동의 시기, 여러분 삶에 평안과 해안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